안녕하세요. 오늘 9시에 한샘 와시래. 아무튼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고화질로 좀 찍으려다가 이 작은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제가 이제 그 각자의 사주를 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이제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이제 기칠효 선생님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이 이야기들 풀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사상 체질 중에서 성격 체질하고 몸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저도 예전부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체질이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어떤 그림이 건강을 염두에 두고 그리느냐 아니면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리느냐 또는 뭐 합격이나 금메달을 염두에 두고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행 배열이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활동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그 이제 저는 베이직 원칙이 목화토금수를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색깔을 써서 에너지를 담아서 준다. 이게 이제 사주 보완 그림의 개념인데 이 목적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왜냐면은 그 활동에 따라서 이제 목화토금수라는 것의 기운 자체가 뿌려지는 기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걸어놓을 거냐, 침실에 걸어놓을 거냐, 거실에 걸어놓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하게는 그냥 예쁜 그림 걸어 놓으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근데 그걸 일일이 따지려면 또 어떤 능력자들한테 다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게 좀 곤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업가인데 그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출여사 형님을 통해서 왔는데 뭐 목화토 빼고 금하고 금기운하고 수기운만 가지고 그러니까 흑백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는 사업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가 처음이어서 제가 지금 특별히 공개를 하는 건데 아직 다 미완성이고 이제 남두육성하고 남두육성의 그 의미가 이제 그 현세 축복이니까 남두육성하고 유성은 이제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두육성과 유성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다 흑백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청색을 약간 섞은 회색을 썼어요. 잘 보이듯이 색깔 차이가 보이려나? 약간 청색, 살짝 보이네, 살짝. 살짝 썼는데, 태양은 이렇게 여러 번, 예. 태양을 3번 그렸어요, 3번. 보통 이 정도 두께를 하려면 3번을, 그러니까 한 번 그려서 말리고, 2번 그려서 말리고, 3번 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께가. 3번 그려서 말렸는데, 살짝 좀 수정할 부분이, 태양도 수정할 부분이 지금 보이니까 4번, 한 5번 정도 해야 돼요. 이 태양 하나를 그리려면 물감이 5번 말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게 보통 화가 나면은 빨강 노랑 생각해요. 빨강 노랑 파랑을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주문이 왔어요. 재밌잖아요. 흑백만 가지고 어떻게 그 더 예쁘고 멋지게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은 막 거기에 이제 은색도 들어가고 회색도 들어가고 아주 짙은 청에 남회색이라고 해야 되겠네. 남회색을 약간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목기운이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상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어떤 약간의 그 직감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기운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제 자의적인 판단인데 뭐 그분에게 잘 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주보험 그림을, 이렇게 이제 신비주의, 이렇게 보면서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초등학교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주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명학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슨 얘기냐면 제 그냥 체질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뿐이에요. 그냥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제가 뭐 사주 보완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안에 있는 게 나올 뿐인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중독, 양독, 외독이라는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더 우리다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게 우리다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일랑 선생님이 계속해서 고구려를 연구하는 이유가, 고구려 벽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박태준 총리랑 땅도 보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음, 그 한강에 태백산맥의 그 조정래? 네, 맞죠? 그분이랑 셋이서 동북공정 시작하기 전에, 아무튼 예전에 그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다운 것, 나다운 것에 대한, 민족적으로는 계속해서 나다운 것, 우리다운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다운 거, 자기다움이란 책, 제가 아는 작가가 쓴 책인데, 자기다움이라고. 직접 만나왔던 작가예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다움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민족적으로는 이제 우리다움. 물론 많이 이민족이 섞여 있지만 우리다움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생명체의 속성이죠. 세포의 속성이에요. 세포라는 것, 생명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차단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이 없으면 세포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냐면 생명이 출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개인주의다 뭐 이런 거,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생명이 풍부하게 넘쳐나게 만드는 하나의 원리인 거죠. 자기다움, 우리다움을 찾는다는 거. 지구상의 문명이 다양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 이전 영상에 나경원 그 망원하고 그다음에 이지성 비판 영상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노트북으로 지금 제가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그 이유는, 어제 제가 이제 서울문화투데이하고 피플투데이에 마지막 칼럼이다, 이제 더 이상 칼럼 안 쓰겠다, 이 비판적 사고를 지금 안 하는, 좀 줄이고 싶다. 근데 조회수는 한국 게임 산업 붕괴 조회수가 훨씬 더 많네요. 이게 좀 더, 좀 더 이제, 충격적인가 보고. 이지성 신간 에이트 비판은 막 거의 이제 4,000회를 향해서 가고 있고, 6대 4로 좋아요가 60%, 싫어요가 40%네요. 좋아요가 61.6%니까 좀 반올림하면 62%가 좋아요. 싫어요가 40%. 이거는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래학 책을요, 1989년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인가, 아무튼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은 이후에 미래학 책을 꾸준히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미래학을 30년 공부한 거죠. 여러분, 최진기 씨하고 이지성 씨가 미래학을 30년 공부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30년 동안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 깊이를 알까요, 과연? 이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30년의 고민의 깊이를 아냐고요. 그 두 사람이. 그런데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을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데 뼈대가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30년의 고민에 뼈대가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지성 책하고 최진기 책에서.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마지막 칼럼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제 쓴 글들을 이제 좀 잡지에 나가기 전에, 잡지를 다
못 보니까.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좀 믹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민해찬 칼럼의 제목은 리턴 투 에덴으로 정했어요. 전에 제가 인터뷰에서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 노동을 명받았고 1000명으로 노동을 이제 받았다. 이제 성경 창세기를 신화로 봤을 때 비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심지어 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예. 특정 목사나 이렇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전체가 아니고. 저는 제 멘토 중에서 예수님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그만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 대표가 제 칼럼이 인기가 있단 말을 나중에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에릭 캔델의 통찰의 시대에 나오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치매가 걸렸을 때 갑자기 이 그림에 막 파워가 넘치고 구도가 좋아지고 명화급의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더 감각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야만이 그림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제가 제 그림의 어떤 사명, 어떤 그 천명을 다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칼럼 쓰는 것이 한 달에, 예전에 일주일에 하나씩 쓰다가 요즘에 이제 한 달에 2개, 보름에 하나씩 쓰고 있는 꼴인데, 이것조차도 너무 심적인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칼럼을.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칼럼을 끊는다.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최진기, 이지성 두 사람이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것이 인간의 핵심이다라는 게 대부분 감정, 감동 이쪽으로 많이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생각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정과 감동이라는 것은 의외로 우리 인간의 감정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라는 게 이 코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인공지능인 페퍼조차 그 손종이가 인수한 회사에서 만든 거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인가요? 아무튼 페퍼 어디서 나오는지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페퍼조차 너무 간단하게 인간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버려요. 지금 수준인데, 지금 뭐 무슨 얘기냐면 아직 AGI도 나오지 않았는데 코딩이 너무 간단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과 공감이라는 게. 인간을 속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로봇이. 인공지능이. 그래서 결국 인간이 리턴 투 에덴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잘 살려면은 놀이하고 영성밖에 없다니까. 뭐 밖에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놀이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놀이의 이 범위가 워낙에 넓고 영성의 범위가 사실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해도 거의 다 인간의 삶은 포함될 수가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포커싱을 하자면은 놀이와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고, 결국 인문학도 공감도 감정도 인공지능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다 파고든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야 돼요. 굉장히 툭 던져진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그게 뭐냐면은 인과관계 없이 마구 노는 아이들의 그 놀이. 또 하나는 어떤 천명과 같은 영성이죠. 신에게 툭 던져지는 것. 그거 두 가지죠. 인과관계를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또 하나,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곳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것. 인과관계가 없거나,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너무너무 신묘한 것. 이거 두 가지가 인간의 어떤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어떤 하나의 피난처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이 들 겁니다. 피난처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우리 인간의 결정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감에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조차 영감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미래에서 결정을 내리는 직업, 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인은 꽤 오래 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판례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범죄가 가능했을 때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CCTV라든가 인공지능이 조지 오웰의 25시처럼 모든 것에 빅브로더가 깔린단 말이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과연 풍부한 새로운 판례가 막 새로운 범죄가 막 등장할까요? 새로운 전염병은 등장을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는 사이버 범죄가 당분간 등장하겠죠. 그러나 이게 블록체인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판례가 계속 필요하다는 전제가 맞다면 판사라는 직업이 오래 갈 것이고,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전체 빅데이터를 모아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는 것이 인간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전제가 맞다면 정치인은 오래 가겠죠. 그러나 그 두 가지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지성, 최진기 책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전제가 틀렸다. 그게 이제 미래학적인 고민이 없으면 항상 전제를 틀리게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책의 방향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의 종말기인데 과소비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게 문제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작업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임대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완성해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싼 작업실을 얻었어요. 그 층고 7m. 한 달 월세가 평당 4,950원이 나와요.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인데 다 좀 구멍은 제가 막긴 했지만 그 정도인데요. 평당 5,000원 미만 구하기 힘들어요. 임대료. 찾아보세요. 게다가 옆에 마트도 있고 이래 버리면은요. 거기는요. 심지어 그 익산제 화실은요. 화방이 200m 내에가 있어요. 화방이. 제가 물감을 쓰다가 떨어지면 걸어갔다 와도 돼요. 아니, 바로 옆에 화방이 있어. 마트 있어. 고깃집 있어. 식당이 있어. 게다가 제가 가끔 필요한 거기가 인쇄거리거든요. 그 조건에 평당 4,950원이면요. 이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인프라가 좋은 데서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는데 지분이 갈라져 있고 막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이고 해가지고 도저히 비싸게 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엄청 싼 가격에 저한테 주게 된 거죠. 아무튼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해 진짜. 그래서 그 이름도 천일이잖아요. 천일. 조물주의 천일 제작소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과소비를 줄여야 되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우리가 이제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번에 그 뉴스에서 50만인가 35만인가가 비정규직이 통계에서 그 문항을 바꿨더니 증가했다더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모든 정규직이 사라진다니까요. 제가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읽은 게 아마 8년은 됐을 겁니다. 모든 인류가 프리랜서가 된다는 거예요.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 8년 됐어요. 제가 그 책 본 지가. 그 어떤 여자가 썼어요. 어떤 여자 저자분이. 그 여자 저자분의 그 토크쇼 현장까지 갔어요. 제가. 그 프리랜서. 물론 그 책은 제목은 아주 좋은데 전반적으로 미래의 그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정규직은 비정규직화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그 양반은 책 제목을 참 잘 정한 겁니다. 프리랜서 시대가.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이 될 수 있고 비정규직이라면은 아르바이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거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단계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2단계는 비정규직과 알바 인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네. 지금 은퇴하고 대리운전 뛰는 분도 있죠. 그다음에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뛰는 분도 있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네,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뭐 대략 놀이와 영성, 자기만의 놀이, 자기만의 영성. 그리고 자기가 프레카리아트가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불안정한 알바 인생이 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한 분 왔는데 자기가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돼가는 거에 대해서 여가 시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유 시간이 늘어나는데 나 이 시간을 어떻게 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노네? 물론 정말 저도 노숙해 본 적이 있지만 배가 고프면은 무료급식소라도 가셔야 돼요. 그리고서 다시 이 여유 시간에 나는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그 놀이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느낀 건데 학부모 강의 다닐 때 정작 강의에 와야 될 사람은 강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강의 현장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요. 여유 있는 계층. 저는 여유 없는 계층한테 이런 여러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강의 현장에 오게 되죠. 그런 모순점이 늘 있어요.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정말로 제 강의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2, 3%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자기만을 위한 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민회찬 칼럼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중형 칼럼에서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중형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중형 칼럼의 제목도 놀이와 영성인데요. 그러니까 미래의 중형 두 가지를 제가 미래 인간사회 중형을 놀이와 영성으로 잡은 겁니다. 미래의 중형을. 중형 칼럼에서 마지막에 이제 33장이 배천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배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짝배자인데 하늘과 발 맞춘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영성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과 짝할 만하다. 하느님하고 짝할 만하다. 배천으로 끝납니다. 그 중용이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광주에서 운암교회 다닐 때 문학 발표회가 있거든요. 성경 크리스마스 연극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만물 박사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식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연극에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만물 박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막 지식을 찬양하고 막 이제 그랬었었죠.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연극할 때. 그래서 그때 그 문학의 밤을 우리가 태멘의 밤이라고 지었어요. 태멘의 밤. 왜 태멘의 밤이라고 지었냐면은 성경이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태멘 그 성경의 처음과 끝 태멘의 밤이다. 이렇게 해서
축제를 했던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축제. 교회 다닐 때. 그런데 제가 중용을 성경처럼 처음 두 글자하고 마지막 두 글자를 합쳐본 겁니다. 한 글자만 꼽으면 천에서 시작해서 천으로 끝나요. 천으로 끝나요. 중용이.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구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난다. 중용은. 자, 근데 하나로 하면 그 뜻이 안 오니까 두 글자로 합시다. 그러면은 1000명에서 시작해서 배천으로 끝나요. 그러면 중용 전체는 그 첫 구절과 끝 구절로 중용을 해석한다고 봤을 때, 자기의 1000명을 가지고,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 대본이라고 표현했죠. 자기 대본. DNA, 팔자, 성격 다. 그다음 자기 부모, 환경, 주변 환경, 아는 사람, 지인들 다 자기 배경이. 그게 자기 1000명이에요. 현재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인생은. 지금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그 1000명으로 시작해서 배천으로 끝나는 거죠. 미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에서 시작해서 미션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배천이라는 것은 1000명과 배천은 좀 부드럽죠. 1000명은 딱딱해요. 1000명과 배천이 뭐가 좀 다를까요? 뉘앙스가. 짝배라는 것은 춤을 춘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자 할 때는 우리가 짝짓기 춤이 들어가는 거죠. 1000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늘 어떤 신을 의식하면서 신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게 중용은 중간이 아니라 역동적인 어떤 시중 내지는 그걸 뭐라 그러지? 중도, 그렇지.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시간적인 시중이고 공간적인 중도예요. 중용은. 그건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용은 1000명으로 시작해서 배천으로 끝나는데 1000명이 더 중요하냐 배천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1000명도 바뀔 수 있고 배천에 의해서 1000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중요한 것은 배천입니다. 어떻게 춤을 출 것이냐의 문제죠. 그 이야기를 이제 중용 마지막 장에서 이 배천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감, 영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건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용 칼럼에서도 역시 최진기, 이지성이라는 작가를 까면서 칼럼을 마무리를 했는데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책을 파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색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느낌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또 거기 추종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지성 비판한 영상이 왜 좋아요가 62%가 나올까요? 이미 그거는요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 구독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제 구독자들은 보통 영상을 보면은 200, 30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거의 4000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 영향력을 줄인다 하더라도 6대4가 나오거든요. 2%를 빼고. 제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이 왜 이지성 비판 그 영상에 6대4로 좋아요가 더 많을까요? 뭔가를 느껴왔다는 것이죠. 뭔가 불만이 있었어.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책에서? 이지성 작가 책에서 뭐가 잘못됐던 거지? 이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6대4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호모데우스는 지금 몇 대 몇 나오나 볼까요? 제가 호모데우스 그 유발 하라리를 비판한 영상을 보니까 4대3이 나와요. 좋아요가 40%, 아니 80%, 80, 4대3 아무튼 퍼센트가 헷갈리네. 아무튼 4대3 더 많죠. 25%가 더 많은 거죠. 4대3이니까. 호모데우스 비판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조회수는 이미 10,000회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구독자의 영향력은 이미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만 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4대3으로 좋아요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건 뭐죠? 호모데우스 읽은 사람이 많잖아. 유발 하라리 책을. 뭐가 잘못됐는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유발 하라리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지성은 한국에서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제가 딱 깠어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 봤다.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첫째 드는 생각은 고리들 이놈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다 들어보면은 유발 하라리 책에서 안 나왔던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지성 책에서 안 나왔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거죠. 6대4 몇 프로지? 아무튼 6대4 4대3 6대4 8대6 좋아요가 꾸준히 많은 거예요. 꾸준히 이 퍼센트가 변하지 않아요. 좋아요와 싫어요 퍼센트가. 그만큼 저는 그 좋아요를 눌렀던 분들의 갈증을 채워준 거죠. 저는 좋아요 싫어요가 51대 49여도 아마 만족을 할 겁니다만은 이제 구독자 영향력을 벗어난 상황에서 8대6과 4대3 8대6이 이제 유발 하라리 비판한 영상이고 이지성 영상은 훨씬 더 좋아요가 많죠. 그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8대6이 이제 유발 하라리 4대3으로 좋아요가 많고 저기 이지성은 좋아요가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좋아요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지성 비판 영상은. 지금 94대 59인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가 더 2배예요. 2배. 이제 이 추세로 가면은 이렇게 2배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오늘이 10월 말이라서 한마디 이제 덧붙이고 그만둘 텐데 100개월 할부로 제 그림을 사기로 했던 분 중에서 이렇게 문자나 말로만 사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까먹은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몇 분이 그 첫 입금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대략 1억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한 6억 정도에서 1억 정도 또는 1억 5천 정도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첫째 할부금이. 근데 저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싸게 파는 거고,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마감 영상을 올렸는데, 더 해도 돼요라고 이제 묻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더 해도 누락률이 지금 이제 예전에 30개월 할부할 때, 그리고 그때는 그림이 또 쌌었죠. 100만 원, 200만 원짜리였으니까. 그때는 누락률이 거의 없었어요. 한 2,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100개월이 너무 길고 8년 4개월이고 그래서 저한테 심지어 8만 원 놓고 고작가 죽지 마, 일찍 죽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하고 어머님들한테 그 원금은 꼭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8년 4개월이다 보니까 그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동이체 신청을 하기가 이렇게 머뭇거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0개월 할부는 누락률이 20, 30%가 나오는 것 같고 30개월 할부는 2, 3%밖에 안 나왔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20, 30%의 지금 여유가 사실 더 생겼다. 10월 말이 지금 되고 보니 그 얘기를 하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3월 달에 들어온 그 30개월 할부 돈만으로도 생활비와 재료비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은 더 이상 넓히지 않아도 현 상태로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전시장에서 그릴 만한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열악하지만 제작은 할 수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에 쓸 수가 없다는 좀 봄, 가을에만 해야죠. 그 넓은 작업실은 아예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곳이라서 수세식 화장실도 없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이고 어쨌건 결과물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 재료비와 생활비는 3월 달에 팔린 그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100개월 할부는 이제 플러스 알파고 이거는 저한테도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제 느낌은 이 100호를 사신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죠.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끝까지 본 사람만 들을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